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감기의 항생제는 증상 처음부터 드시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기 걸린 지 일주일 지나도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오히려 악화된다. 둘째, 39도 이상 고열을 동반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때만 항생제 복용 고려하는 겁니다. 그냥 감기 있다고 드시면 안 돼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 터키, 칠레 등과 함께 1인당 항생제 사용량이 3, 4위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질염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제 환자분들 보면 질염 증상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가 감기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 처방받은 항생제를 며칠 복용한 후에 칸디다 질염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항생제는 유해 세균을 죽이는 꼭 필요한 약이지만 오남용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항생제 내성을 유발해서 정작 항생제가 꼭 필요할 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받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항생제가 감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거니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반적 감기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세균은 박테리아라고도 하고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세포 분열로 스스로 증식할 수도 있고요. 이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생명체라 부르기도 애매한 존재인데요. 스스로는 증식이 불가능하고 오직 숙주가 있어야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크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큽니다. 세균도 작긴 하지만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정도고요.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할 때 처방약을 드시고 나아지는 것은 항생제 효과가 아니라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 해열제나 진해 거담제 등의 효과죠. 오히려 항생제는 장이나 질에 살고 있는 유익균을 죽여버리기 쉽죠. 그래서 감기약 열심히 드시고 감기는 나았는데 갑자기 칸디다 질염이 생긴다거나 혹은 위장장애가 생겨서 고생하시는데 그 원인이 항생제 복용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바이러스성 감기는 대부분 일주일 지나면 증상이 호전돼서 증상이 10일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기면 부비동염이나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항생제 복용이 필요하죠. 어떤 합병증이 있을 때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부비동은 코 주변으로 얼굴 뼈에 빈 공간이 있는 곳인데요. 부비동염은 이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차 있는 상태를 뜻하죠. 보통은 부비동염보다 축농증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으로는 누렇거나 녹색의 염증성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두통을 동반합니다. 부비동염은 감기 합병증으로도 잘 생기는데 성인의 경우엔 90% 정도가 바이러스성이라서 항생제 복용이 필요 없지만 심한 증상을 동반하거나 7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있으면 세균성일 수 있어요. 세균성 부비동염의 경우 39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면서 얼굴 부위의 심한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동반한다거나 증상이 초반에는 호전되었다가 5에서 6일부터 악화돼서 10일 이상 지속된다면 세균성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는 항생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쇄상구균 인후염은 스테롭토코쿠스, 즉 연쇄상구균이라는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데요. 바이러스성 목감기와 구분이 필요하죠. 세균성 인후염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없습니다. 둘째, 목 주변 임파절이 부어서 만져지거나 통증을 느낍니다. 셋째, 입을 벌려서 거울을 보면 인후 부위에 하얀색 고름 같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픈 증상은 성인 기준 바이러스성이 90에서 95% 정도이고 세균성이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세균성 인후염 증상이 있을 때만 항생제 복용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중이염도 감기 끝날 무렵에 많이 생기죠. 특히 어린애들에게 잘 생기는데요. 아이들 중이염은 세균성인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균성 중이염은 바이러스성보다 증상이 심해서 귀에서 분비물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심한 귀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또 39도 이상 고열이 동반되기에 이때는 항생제 복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바이러스성 감기는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지나면 증상이 저절로 좋아져요. 하지만 노인분들이나 항암 치료 받는 분 등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은 감기 이후에 2차 세균 감염으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7일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세균성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하면요, 39도 이상의 고열, 끈적하고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기침할 때 가슴 통증, 천식 같은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들이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항생제 처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라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칸디다 질염 등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를 앓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부위에 따라서 부비동염, 중이염, 인후염, 기관지염, 폐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세균성 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7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거의 소실될 무렵에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증식하면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상이 1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상들이 더 심하고 열도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인보다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더 흔하고요. 의사들이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을 잘 구분해서 항생제를 꼭 필요할 때만 처방해주면 좋겠지만 3분 진료하는 한국 의료 환경상 또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인 환자들 성향상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항생제는 정말 오남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스스로 증상을 잘 구분하셔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20년 이상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